새해부터 한반도의 군비 경쟁과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새해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조선은 명백한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전술 핵무기를 다량 생산하고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라고 했습니다. 북한은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미국을 겨냥해서 고체 연료를 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군사 정찰 위성 개발도 예고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미사일 발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북한의 발언에 우리나라도 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하여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말했습니다. 북한에 핵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전쟁을 언급한 것은 처음입니다. 여기에 지난 4일에는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과 북이 일체 군사적 적대 행위를 전면 중단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한반도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는 이미 전쟁과 군비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실제로 핵 전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시간에 끝날 것 같은 전쟁이 길어지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했습니다. 미국을 방문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바이든 대통령은 사상 최대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대로 미국과 러시아의 무기가 대리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은 전쟁 가능 국가로 가는 중간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최근 기시다 일본 총리 내각은 안보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공격을 받으면 반격할 수 있는 것에서 적이 위협하면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보 문서를 개정했습니다. 적 미사일 발사 거점을 사전에 공격할 수 있음을 명기했습니다. 올해 일본이 미국에서 최첨단 전투기와 미사일을 포함하여 구매하는 무기만 14조 원입니다. 전 세계의 전쟁과 군비 경쟁의 배경에는 신냉전이 있습니다. 미국을 위협하는 새로운 세력 중국의 성장과 나토에 대응하여 옛 소련의 영광을 차리려는 러시아입니다. 미국은 쇠락해진 팍스 아메리카 시대의 부활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한 축을, 미국, 일본, 한국이 한 축을 담당하여 대결하는 구도입니다. 신냉전이 가져올 최악의 시나리오는 한국 전쟁처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국 전쟁이 여전히 휴전인 한반도에서 강대국 간의 대리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미국의 요청으로 일본까지 한반도 전쟁에 참전하면 우리의 역사는 강대국의 소나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핵무기 사용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우리의 몫이 됩니다. 그러기에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 준비, 핵무기 개발과 같은 남북 정상 간의 대결을 멈추어야 합니다. 한반도가 강대국의 대결의 장이 될지는 오로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후대에 어떠한 역사를 물려줄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한반도, 전쟁의 그림자와 평화입니다. 전쟁의 그림자로 꽁꽁 얼어붙은 한반도에 평화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